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 오늘 주말에 인사드립니다. 어떻게 오늘은 어제 토요일 저녁부터 좀 선선해지더니 오늘도 제가 오전에 작업실로 나오는데 좀 선선하더라고요. 아마 태풍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조금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좀 시원해지긴 했습니다. 뭐 금방 또 더워지겠죠. 어쨌든 오늘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비트코인이 지금이 8월이니까 최소한 9월까지 한 번 더 주저앉는다라고 하는 거,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히 기관과 고래, 단순히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어떤 면에서는 기관과 고래와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기관과 고래들의 관점에서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그들은 첫 번째가 비트코인 자체의 유동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는 게 이 비트코인을 둘러싼 자본의 유동성을 본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단 나중에는 몇 년 후에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게 지금은 단기 자본의 특히 유동성이에요. 이 두 가지, 비트코인 자체의 유동성,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둘러싼 자본의 유동성, 이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3분기, 특히 9월까지 이때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공유할 겁니다. 이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그런 구조적인 변화들을 알아야 차트가 제대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이유를 알게 되면 거꾸로 왜 4분기, 즉 10월부터 12월 혹은 내년 1월부터 3월 1분기 요게 왜 때가 되는가, 우리가 바라는 그런 때가 올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는 시간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9월까지는 한 번 더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렇게 된 그 이유 때문에 올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차트 간략하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관건은 요 9200선, 9200선을 뚫고 나간다면 적어도 9400이나 9500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어제 드렸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또 이거를 못 들으면 890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9200을 뚫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9400, 500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눌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데이터를 보면 이 9500선이 단기 투자하신 분들의 평단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다가올수록 매도 물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는 9200을 뚫고 가서 9500이 하나의 또 저항선이 될 겁니다. 저지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은데, 왜냐면 이 가는 과정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아직 뚫고 있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하향하고 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큰 이슈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시장에 단기 자금 유동성이 상당히 말라 있습니다. 우리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한테는 특히 단기 자금이 중요하거든요. 미국 내 단기 자금이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러 기관과 고래들이 지금 한 1700억 정도 매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ETF 같은 경우 일주일간에 약 10억 달러. 엄청나죠. 10억 달러. 그러니까 10억 달러면은 한 1.4조 정도 되죠. 1.4조나 ETF 매입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4월 이후 최대 순유입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기관이나 고래들은 좋은 거예요. 지금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매우 좋은 그런 시기로 보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쇼청산이 나와도 이게 현물 매수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횡보하면서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과 고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거 좀 깨끗하게 할게요. 첫 번째로는 중요한 게 비트코인 자체의 유동성이에요. 비트코인 자체의 유동성. 이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이따가 뒤에서 볼 텐데 MVRV, 비트코인의 MVRV가 말하자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 총 가격을 조달 비용, 말하자면 생산 비용이죠. 비트코인의 생산 비용, 어떻게 보면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원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 가격을 이 원가, 생산 비용, 생산 가격으로 나눈 건데 지금 이게 워낙 낮아요. 한 1.2예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비트코인 유동성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이나 고래들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어떠할 때요? 가치보다 가격이 낮으니까 열심히 사는 거죠. 이럴 때 사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MVRV가 3 이상 나올 때, 3과 가까워지거나 3 이상 나올 때 어때요? 그때 이제 매도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뭐냐면은 가치로 해서 가격이 많이 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인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그 기관이나 고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 자체의 유동성이 매우 낮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횡보할 수밖에 없어요. 박스권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둘째로는 비트코인을 둘러싼 유동성, 통화량, 특히 그 중에서도 단기 자금의 상황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요 지금 단기 자금 상황을 보려면 이제 채권에 대한 거나 레포 시장 이런 관련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중장기 관점도 봐야 되지만 그랬을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단기 자금 상황이 어떠하길래 제가 감히 9월까지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매우 높다. 그리고 그것의 이유가 바로 그 이유,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있을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내용, 이 모순적이고 위준적인 상황들이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하는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미국 단기자금 시장,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전에. 요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단기자금의 시장, 미국의 단기자금 시장을 보려면 재무부의 QRA, 요게 이제 채권 발행 계획이에요. 요 채권 발행 계획 중에서도 특히 단기 채권 발행 계획을 알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단기 채권 발행 계획에 따라서 미국의 시중 단기 자금의 시장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이번 3분기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고 이미 실행하고 있는 3분기 채권 발행 계획을 보면 단기채 발행이 증가했어요. 예전보다 단기채 발행을 늘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재무부가 단기채 발행을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중에 단기채가 공급이 되니까 단기 자금들이 그 이득을 보려고 단기 채권을 막 사겠죠. 사게 되면 그 단기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요? 재무부 지갑으로 빨려 들어간다고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도 이랬어요. 그렇게 이 시중의 단기 자금이 재무부 지갑으로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시중의 단기 자금은 경색되겠죠. 시가 점점 마르겠죠. 그러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일상 유동성, 장기 자금은 아니더라도 일상 유동성이 경색됩니다. 그래서 1마감, 2마감을 하는 게 막 힘들어져요. 준비금이 부족해지고 이러면서.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일부러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자산보다도 단기자금 의존도가 높은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불리해요. 왜? 단기자금에 시가 말리면 유동성이 주로 단기자금이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정도냐면 작년에도 그전보다 단기채 발행을 엄청나게 증가시켰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쌓여서 특히 작년 10월부터 12월 이때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뚝 떨어졌죠. 그때 청산이 있은 다음에 10월 며칠이었죠? 10월 11일인가 그때 청산 다음에 뚝 떨어졌는데 그게 그 청산의 충격도 있지만 중요한 게 그때 단기 자금이 다 시가 말랐었어요. 왜? 재무부가 계속 단기 채권을 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우리 비트코인이 문제가 아니고 은행이 몇몇 기간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그동안 했었던 양적 긴축 중단하면서 단기 채권 매입을 시작을 했어요. 12월에. 그거를 이제 RMPS라고 합니다. RMP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무부가 발행한 단기 채권을 그래서 시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연중이 돈을 주고 사요. 사니까 어떻게 돼요? 단기 자금이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 작년 12월부터 400억 달러씩 최소한 400에서 500억 달러 정도 단기 채권을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왜? 은행이 몇몇 은행이 망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단기채 발행하는 것이 시중의 은행을 망하게 할 정도로 단기 자금의 영향이 엄청납니다. 직접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다? 재무부의 QRA 보면 이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단기채 발행을 증가하기로 했어요. 언제까지? 일단은 9월까지. 지금 8월이죠. 계속 그런다고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작년처럼 시중의 단기 자금이 경색되는 거죠. 시가 마르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최소한 9월까지 기간 중에 지금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한 번 더 한 단계로 떨어질 수도 있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미국의 지금 현재 시중의 단기자금 상황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게 분기당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분기가 됐을 때 수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획들은 나오지만 진짜 그 분기가 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비트코인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건 뭐 사실은 주식시장도 비슷하지만, 일단 재무부의 QRA, 채권 발행 계획을 항상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씩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어쨌든 다시 확인하지만 9월까지는 이 재무부의 QRA 단기 채권 발행량이 증가할 것이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의 단기 자금이 경색되고 있고, 따라서 지금 현재 안 좋다는 거죠. 계속 박스권에서 막 좋은 이슈가 나와도 박스권에서 횡보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그걸 나아가서 한 번 더 떨어질,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 보면 지금 한번 제대로 3분기 QRA 재무부의 3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이제 제목은 중간 선거 전에 증시를 포기했다.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비트코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선거 전이라는 건 뭐예요? 3분기는 9월이고 중간선거는 11월이죠. 그러니까 중간선거 자체를 없앤다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가 아니라 일단 9월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증시를 포기한다. 왜? 첫째, 보십시오. 단기채 발행량은 제가 증가시켰다고 했죠. 근데 하나 그나마 다행인 건 장기채권 10년물, 30년물 요거는 발행량을 원래는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문구가 계획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됐을 때는 이걸 동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수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미 지금 보십시오. 10년물 미국 채권이 4.7%, 30년물은 지금 5%, 5.12% 막 이래요. 지금 이게 뭐 거의 뭐 10몇 년 만, 19년 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자본들이, 첫째, 자금들이 다 장기 채권으로 몰리고 있고요. 상당량이. 왜냐면 원금도 보장해주면서 이 정도 이자를 주니까 뭐 돈 1,000만 원, 1억 이 정도는 아니지만 몇십억, 몇백억, 몇 조는 이런 데 딱 넣어놓고 이자 5% 전후로 따박따박 받으면서 원금은 보장되니까 이런 자금들이 그 외 위험자산,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덜 가는 거죠. 예,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때 장기채를 더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더 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장기 채권 금리를 안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를 막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큼은 비트코인에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악화되는 거를 방지했기 때문에 요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는 거.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채 발행량을 증가시켰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부채 이자만 1년에 1조 달러 이상을 내요. 1,400조 이상을 냅니다. 이자만. 그런데 이거를 계속 채권을 발행하면서 돌려막기 하는데 그거를 단기채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금리가 낮아요. 3.7% 이래요. 이게 이제 소파 금리랑 좀 연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금리가 낮다 보니까 낮은 금리로 계속 짧게 1년 이내에 채권을 발행하면서 계속 카드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나라빚을 갖고 돌려막는 거죠. 대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어때요? 단기 자금들이 재무부 지갑으로 흡수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서 시중의 단기 자금이 지금 경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7월에서 9월까지 비트코인에게도 불리한 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횡보하는 건 당연한 건데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건 거죠. 그래서 9월까지 비트코인에겐 이 재무부가 실제 지금 실행하고 있는 3분기 QRA, 채권 발행 계획, 그 다음에 실행, 그 계획을 실행하는 그 이유 때문에 9월까지는 비트코인에게 불리하다. 게다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 부분 같이 공유하고.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명과 암이 있죠. 그림자 없는 빛은 없어요. 빛이 없는 그림자도 있고요.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가 있으니까 빛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 말고 그러면 한 줄기 빛이라도 있느냐? 그 부분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한번 키락이라고 하는 곳인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가서 한번 쭉 읽어보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끄는 유동성의 자원, 원천에 대한 논문인데 아미르 하지안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의 중장기적인 견해, 견해로는 이건 뭐냐면은 장기는 사실 아니에요. 중기적 견해예요. 중기적 견해. 요건 약 한 8개월 전후.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인 거죠. 견해로는 이러한 단기 채권 발행, 우리가 지금 봤죠. 단기 채권 발행이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게 불리할 수 있지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요약한 거예요. 연준이 제가 설명드렸죠. 작년 12월부터 재무부가 발행하는 단기 채권을 계속 매입하는 RMBS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 12월에 은행 몇 개가 망할 뻔했어요. 이
재무부가 너무 단기 채권을 발행을 많이 해서 시중에 단기 자금을 쭉 빨아들이니까 재무부 지갑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융통자금, 단기 융통자금이 없으니까 은행들이 막 막으려고 했다고요. 지급준비금 마련도 안 되고 그걸 맞춰야 되는데 매일매일 매달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준이 나서서 작년 12월에 그 시중에 풀린 재무부로 인해서 시중에 풀린 단기 채권을 사들였다고요. 사들이면 어떻게 되니까 단기 자금이 시중에 공급이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작년 12월부터 매달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양적 완화는 아닌 겁니다. 양적 완화는 아닌데 그럼 몇 개월 한 겁니까? 12월부터 지금 8월이니까 9개월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총계가 약 한 4,500억 달러 정도 됐어요. 규모가 꽤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한편으로 쌓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미르 하지만이 얘기하는 거는 요게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이게 이제 1억 달러 정도 규모까지 가거든요. 요 RMPS, 연준이 돈 푸는 거, 단기 채권을 사서 돈 푸는 게 1조 달러까지 풀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비트코인에게 지금은 불리하지만 그 불리한 이유가 이미 작년 12월부터 쌓이고 있다 보니까 작년 12월부터 그 불리한 원인을 좀 조정하고자 연준이 나서면서 푼 유동성이 모여서 올 4분기나 1분기에게는 비트코인에게 유리한 유동성이 모여 조성된다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한테 불리해서 9월까지 한 번 더 떨어질 확률이 있을 정도인데 중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염두에 두면서 최종적으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차트를 봐야 되는 겁니다. 차트를 봐서는 이거를 몰라요. 이 움직임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되는지를 차트를 봐야 되고 우선적으로는 MVRV 지수를 봐야 되고 소파 금리를 봐야 됩니다. 저 여기서 확인됐잖아요. 단기 자금이 되게 중요한 건데 소파 금리가 뭐예요? 단기 자금 금리예요. 소파 금리가. 이렇게 중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요. 자, 그랬을 때 MVRV 제가 아까 차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MVRV가 뭐예요? 이제 뭐 제 영상을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지금 현재 시장의 비트코인의 총 가격을 이 비트코인의 생산 비용, 조달 비용, 즉 실제 생산 가격이죠. 생산 단가, 가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장 가격과 실제 가치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인데 보통 1 이하, 여기가 1이에요. 요 1 이하 내지는 1.1대, 1.5, 1.3 이럴 때는 보통 매수 타이밍으로 봅니다. 기관이나 고래들은 요 MVRB를 꼭 보는데 요때 매수를 해요. 요게 말하자면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3인데 요 3, 요 3일 때는 매도예요. 좀 보수적인 분들은 3에 다가올 때 매도를 해버리고, 보통은 3에 하고, 막 위험을 즐기는 분들, 선호하시는 분들, 더 많이 먹겠다, 이런 분들은 막 3.7, 4, 막 이럴 때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주기적으로 오죠. 그죠? 어떻게 했어요? 막 매집하다가 기관 고래들 싹 팔고, 막 매집하다가 싹 팔고, 막 매집하다가 이번에는 불장이 없었죠. 4년 주기가 깨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니 불장이 좀 있었죠. 2024년 12월 요때,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10월, 요럴 때도 약간 좀 작은 불장이 있었는데 3을 넘기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쑥 사라들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결국에는 요때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요때로 다가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요때도 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분할 매수를 하기에 되게 좋은 시점이다. 1.2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MVRB를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현금 비중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 매달 이렇게 분할 매수 하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 단기 자금 현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죠. 뭐 원래 아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자, 그랬을 때 소파 금리가 뭐예요? 그 채권을 은행에 맡겨서 현금을 만들 때 은행한테 주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 자금 금리예요. 그러니까 완전 직방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할 때 저 MVRB와 함께 요게 말하자면은 뭡니까? 아까 MVRB가 비트코인의 유동성이라면 이 소파 금리는 바로 비트코인에 직접 영향이 있는 단기 자금의 유동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몇이다? 3.65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죠. 너무 높아요. 보통 지금 이제 이게 2018년도부터 통계가 잡혔는데
보통 급등할 때는 두 가지 경우에 하나는 이렇게 2점대일 때, 0에서 2점대 중반대일 때, 그 다음 요때 엄청나게 불장이 왔었죠.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는 급락할 때, 이자는 높은데 이렇게 급락할 때, 이게 2024년 12월이에요. 예, 12월이고, 그 다음에 또 급락할 때, 요게 이제 작년 여름에서 가을입니다. 예, 요럴 때도 이렇게 급등은 아니지만 이때도 꽤 상승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어때요, 지금은? 지금 상황이. 예, 지금 상황은 아니다, 둘 다 아니다 그랬을 때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때가 아니다. 그건 뭐예요? 시중에 단기 자금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를 연료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어제 거였는데 8월 10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내일이죠. 내일 이제 또 업데이트 될 겁니다. 그럼 저도 이제 이걸 업데이트 할 건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보여지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차트나 이런 건 좀 나중에 보는 거예요. 예. 보통 기관이나 고래들은 그렇게 합니다. 다음.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분기당 한 번씩 미국 재무부에 수정된 최종 완료된 QRA 국채 발행 계획을 반드시 봐야 된다. 누구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그 다음에 뭡니까? 확인한 게 올 3분기, 즉 7월에서 9월 QRA 국채 발행 계획에서 장기 채권은 동결한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어요. 다행히도. 예. 그런데 어때요? 단기 채권은 확대한다. 따라서 9월까지는 횡보 내지 오히려 한 번 더 하락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왜? 단기 자금의 시가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비트코인에게 불리하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작년부터 됐었는데 너무 몇 개 은행이 망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어땠어요? 연준이 RMBS를 통해서 이렇게 재무부가 시중에 뿌린 채권을 회수했어요. 12월부터. 그래서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요, 이거 이렇게 확대하는데 횡보 하락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박살이 날 수 있어요. 박살이 진짜로. 근데 그나마 지금 이 정도로 버티는 게 뭡니까? 한편에서는 연준이 계속 뭐예요? 예,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4,500억 달러, 예, 이 정도로 이제 걷어들였는데 아마 올해 말 4분기나 내년 1분기까지 가면은 거의 1조 달러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았을 때는 이게 지금은 불리하지만 지금 한편에서는 연준이 이렇게 계속 단기 채권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올 4분기나 내년 1분기에는 비트코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불리한 원인이 유리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 부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모니터링, 시장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딱 그냥 반영되는 게 뭐냐면 이 지수만 봐도 돼요. 물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안 상태에서. 비트코인 유동성을 말해주는 MVRV 지수가 1.2다. 즉 기관과 고래가 그러하듯이 분할 매수하기에 아주 좋다. 그 다음에 소파 금리, 단기자금 금리가 3.6으로 매우 높다. 이게 이제 2%대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시중에 단기자금이 막 좀 넘칠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아주 매력적인 매입 구간이다. 그래서 고래와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어땠어요? 기관 고래가 비트코인만 봤을 때 약 1억 2천억 달러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1,700억 이번 주에만. 그 다음에 ETF는 이번 주에만 10억 달러 비트코인 ETF를 매입을 했습니다. 약 1.4조죠. 대신 개미들은 어때요? 관망하거나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오늘 왜 비트코인이 올해 9월 안에 더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왜 횡보할 수밖에 없는지를 비트코인의 유동성 및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단기 자금의 상황들을 재무부 채권 발행 계획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